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 첫날인 오늘은 지역 활력 추진단, 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에 예정된 농촌진흥과 소관은 공모사업 현장 평가 관계로 부득이 2일차에 예정된 시설체육과와 순서를 바꾸어 보고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개 부서는 순서를 바꿔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 활력 추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경 지역 활력 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력 추진단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서는 정책 방향, 기본 현황, 민선 8기 주요 성과, 23년 주요 업무 계획, 민선 8기 공약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책 방향입니다. 저희들은 머물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및 지역 활력 창출, 인구 변화 감소 대응, 청년 정책 기반 확립을 통한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성공 기농 행복기촌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활력 추진단에는 청년 정책 담당, 인구 정책 담당, 기농기촌 담당, 기농기촌 담당의 기농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하동군 인구 현황은 2021년 말 기준으로는 43,449명에서 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42,465명으로 983명이 감소했습니다. 읍면별 인구 현황입니다. 총 인구 42,465명 중에 세대수는 23,675세대, 청년 인구는 7,493명으로 18%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위원회는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하동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설물은 현재 너빙의 꿈 시설을 최근 1월 달에 도시건축가로부터 저희 부서에서 청년과 기농기촌 활용하기 위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 기농기촌 현황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817세대 전입을 했고 인구수로는 1118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박스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하동 청년센터 운영,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추진, 청춘 아지트 하동 달방 조성사업,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결혼 장려 지원사업, 출산 장려 지원사업, 전입세대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농기촌 유치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지역 활력 추진단을 신설을 하고 청년 기농기촌 인구정책 부서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업 사업 신청을 해서 2023년, 23년 사업으로 146억 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광역기금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기농기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디딤돌 마련을 했고, 아쉬운 점으로서는 각종 그 기초자료 수집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 그 위기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정책 추진 미흡한 이런 부분은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활력 사업을 추진을 총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서 인구 유출 방지, 최소화 및 외부 인구 유입, 각종 시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분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교육, 평생학습, 의료, 시장, 산업단위, 관광, 거점도시, 외국인 근로 지원, 주거, 청년, 기농, 기촌 정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동형 지방 소멸 대응 기업 사업 발굴입니다. 작년도 선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각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발굴을 하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정책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5년 계획, 시행계획 1년 계획 수립, 입법정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투자 계획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중장기 사업 발굴, 그리고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용역에 착수를 했고 2월 워크숍 등을 거쳐서 5월경까지 기본 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동 드림 스테이션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50억 2천만 원 중에 군비가 15억 2천만 원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13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건축 기획 영역을 착수를 하고 향후에 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아마 연말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동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구성관이 2층에 지금 리모델링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를 못했어요.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 활동과 양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청년마을 활동가를 양성해서 파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성 아카데미하고 인력 파견 지원하고 해서 총 한 1억 2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사업을 가지고 청년 또는 수탁기관을 전국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기간이 끝나고 동의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 월세 50% 대출이자 50% 지원하는 부분으로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약 150명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한 3억 6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 의회 마치고 나면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년 드림카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 임차료를 50% 지원하는 부분이고 1인 최대 3개월 내용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고 월 40만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청년들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고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시 청년 하동 살아보기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 청년 중에 하동군에서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사업자도 공모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하동에 대한 살고 싶은 마음이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월 달에 세부 내용을 결정을 하고 모집 공고를 거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청년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 능력 개발, 자료 형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격증 응시료, 도서 구입 지원, 청년 활동 동아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박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1월 현재 모집 공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년 정책 홍보단입니다. 이 부분은 SNS나 인스타그램 등 페이스북 이런 장치를 활용을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내용을 저희들이 2월 달에 결정을 하고 공고를 거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춘 아지트 하동 달방 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역사 부지 내에 청년들에게 단기 월 단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2억입니다. 당초 2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고 한 원룸형 한 15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이 마치지면 이후에 실시 설계 등을 착수를 해서 올 연말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확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1.5% 100만원 지원 한도에서 지금 계획은 대출 잔액의 3% 300만 한도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의회 마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본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결혼장려금 등 확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장려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고 출산 축하용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영유아 양육수당은 현재 셋째 아이 이상 지원해서 둘째 아이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의회를 마치고 조례가 정리가 되면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인 정착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농기촌인들의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향후 저희들이 사업 발굴이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2월 달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인 화합 한마당 개최입니다. 이 부분은 기농기촌인들 재능 나눔 활동하고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농기촌인 우수 사례를 계속 관리를 하고 선정을 하고 해서 한 10월경 저희들이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농인의 집 조성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지역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한 12개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한 20개소 정도 했는데 1,000만원씩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한 8개소 이동식 주택 구입 지원 해서 한 4개 정도 이래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접수 중에 있고 이번 달에 사업 대상자를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혹시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기농기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분야별로 보면은 상당히 뭐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도시민 유치 홍보로 기농 지원 상담센터 운영, 기농기촌 박람회 참가, 뭐 홍보 활동, 동네 작가 운영 등을 진행을 하고 교육 지원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기농기촌 사관학교, 예비 기농인 교육, 뭐 1대1 밀착 기능 헬퍼 지원 사업 등을 진행을 하고 주거 공간 개선으로 기농인의 집 비품 구입이나 유지 보수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 융화 지원으로 기농기촌인 제품 특판전, 뭐 주민 초청 행사, 재능 나눔 융화 프로그램, 그리고 프리마켓 등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월부터 연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청년 정책에 5건, 기농기촌 1건, 인구 1건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할당제 시행, 그 다음에 창업 생태계와 청년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설립,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지역 거주 청년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기농기촌 유치 활성화, 청년 결혼 장려금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주거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추가된 내용만 보고가 안 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할당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일자리위원회는 청년을 50% 이상 구성을 하고 그 밖에 기타 위원회 20% 이상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으로 27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36개의 위원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위원회 정비 시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창업 생태계와 청년 일자리 창출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 창업 생태계 플랫폼 구축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2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약 사항 부분은 세부 내용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료를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 활력 추진단 서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단에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을 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가감하고 파격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추진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 앞에 틀리는 거. 도시 청년 하동 살아보기 사업들을 보면은 군비 5천만 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군비 3천만 원, 군금고 협력사업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것입니까? 이제 이제 세부 내역은 군금고 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부분을 포함을 했고요. 어차피 군금고 지원사업 저희들이 군비로 보고 5천만 원 미리 했습니다. 총 금액은 5천만 원 맞습니다. 그럼 군금고 협력사업은 당초 사회공헌이나 복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처를 정해놓은 건 맞지요? 네. 타 지자체에서 협력사업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일괄 편입시켜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놓기 때문인데
그 2021년 3월 하동군 공고에 따르면은 금금고 그 협력사업비가 농협은 3억 9천만 원, 경남은행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22년 1월부터 금금고 협력사업비 사용 내역과 그 우리 예상 편성 내역 있지요. 2021년부터 예. 예, 1월 그 군공고 협력사업비 사용 내역과 그다음 예상 편성 내역을 항목별로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그 총괄 부서에 저희들은 이제 받은 내용 뺏기 잘 모르고요. 총괄 부서에 그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금방 제가 말했던 거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네, 그쪽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인구 소멸 지구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업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봄추의 13페이지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 청년, 이제 총괄대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하동에 있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직업 분류를 한번 해보신 거 있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우리 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분류 혹시 한번 해놓으신 게 있는지. 직업 분류는 저희들이 뭐 별도로 해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있다면 아마 경제기획과 쪽에 뭐 기존에 있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19세부터 45세를 청년이라 해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일에 내가 그 청년이라 해서 그 달방을 이용한다, 또 드림카드 지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수입성이 없었을 때는 지원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그 달방이나 전세값이나 이런 거는 못 갚을 수 있다 아닙니까? 이게 연체됐을 때는 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별도로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일단 드림카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세자금이나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그 본인이 그 렌터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월 단위로 이제 그 지출을 하면서 서류를 내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이런 거의 드물 거라고 봅니다만은 혹시나 이런 경우도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내가 이제 전세를 군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을 좀 받고자 했지만 나중에 내가 수입이 없어서 전세값이나 이런 게 밀려갖고 이렇게 해결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 그 대책도 한번 세워놓는 게 좋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고민을 한번 예, 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비에 우리 공무원들도 하동에 주소 갖고 있으면 청년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청년들도 이 주거 대상자가 된다. 예.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우리 하동군에는 공무원 숙소가 없다 아닙니까? 막 지금 분산돼 있고 아파트마다 뭐 개인적으로 분산돼 있는데 공무원 기숙사를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 부분도 좀 단기보다는 장기로, 중기로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 몇 개소 찢어져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나 신규 직원들 오면은, 집을 찾기가 좀 어렵고, 월세도 비싸고,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이제 들어와서 몇 번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공무원 기숙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은,
방을 못 구해서 이렇게 모텔이나 이런데 뭐 일주일 있다 자고 가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없기 때문에 간양에 가서도 한다. 그러면 지금 그 기숙사 없기 때문에 대경이나 미라벨이나 막 이렇게 기숙사를 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한 목에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 계실 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1페이지. 우리 기농기촌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 기농기촌인들이 들어와서 살고자 했을 때는 그 도심에서 업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공기 좋은 이렇게 시골로 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시골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그렇게 지금 옛날에 비하면 잘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집을 지면은 이리 가까운 데 하는 게 아니라 공기 좋은 데 산 쪽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기반 시설이 안 좋아서 또 살고 싶어서 왔다가 가시는 이런 것도 제가 한 5건 정도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마다 우리 하동에 기촌에 해갖고 들어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조사가 좀 된다면 기반 시설을 좀 다져놔야 한 사람이 들어오면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또 오면 와서 또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읍면에도 이런 기반 시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들 이렇게 기촌을 해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대책도 세우고 뭐 모임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집을 짓고 하동에서 살고자 할 때 기반 시설이 정말 필요하다. 그에 좀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기농인의 집 조성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과장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기농인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농인의 집 조성일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몇 년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통 이제 기농인의 집이 하게 되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우선에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 뭐 한 1년 또 필요하면 또 1년 연장. 아니 그 우리 한 달 살기 거기 있는데 굳이 기농인의 집 조성을 해놔놓고 1년 살아보고 그럴 것 같다면 한 달 살이 그걸 좀 확대하는 게 낫지. 이 기농인 집이 조성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년을 기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을 곤치주고 집을 주고 이런데 1년 살아보고 갈 것 같으면 뭐 그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제 하동 살아보기는 이제 월단위 이제 그 교육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동에 정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하게 해서 제주도에서 그런 이제 한 달 살이 그 많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본다면 기농인의 집 조성 확대에서 과장님 방금 1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동에서 1년 살아보는 게나 한 달 살아보는 게나 뭐 처음 체험하는 게 한 보름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살 곳이다. 아니다는 한 달 이내로 그 자기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되는데 그 우리가 지금 기농인 집까지 조성을 해줬는데 한 달 1년 살아보고 간다. 그럴 것 같으면 계속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한 달 있다, 1년 있다 살고 갈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단지 1년 동안 우리 하동에 그 저기 주소만 있었다. 인구 하나 늘렸다. 그 개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기농인지 조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기 때문에 이 기간도 조건도 조금 늘려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언론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겁니다. 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4페이지에 저희가 노베이 꿈을 이관을 받으셨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동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예약 잡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게 청년 게스트하우스를 쓴다 하시면 청년만 머무를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뭐 청년 들이 이제 임시거주로
또는 살아보기, 요런 시설로. 뭐 달방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이용을 이걸로 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 달방 살아보기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너뱅이 꿈 자체가 도시재생에 우리가 또 그 최초의 도시재생지로서 어떤 마을에 그 수익을 이 경비로 주고 했던 것들인데, 그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재원까지는 제가.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 주민분들이랑 협의는 뭐 물론 됐기 때문에 이관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동은 뭐 영세부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이 인구 정책과의 업무 일환 중에 하나가 청년 정책과이긴 하나, 지금 요런 거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를 축소를 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염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청년 역량 강화 사업에 얼마나 안 되지만 우리가 도서 구입을 지원을 하네요. 예. 이런 것도 할 때 저희 하동군 관내에 서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또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서점에도 부탁을 하면 그 책을 가지고 와 주시거든요. 다소 불편하긴 합니다. 저는 뭐 요즘 시대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책인데, 근데 이게 뭐 아주 급한 책은 아닐 테니까 그 정도는 조금 우리 하동군의 지역 사회의 어떤 그 서점들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5페이지에 민선 8기 공약 추진에 보면은 인구정책 하나 지금 우리 동료원님들이 누구나 봐도 지금 청년 정책에 지금 많이 그 사업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인구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활력이 인구들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뭐 청년이 많아지든 애기들이 많아지든. 근데 26세 이상부터 46세 이상, 그러니까 중장년층,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인구 정책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제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신혼부부나 좀 그 이상을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서 기농조례, 그 다음에 인구조례,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기농도 이리 보면은 도시 지역 중에서 동지역에서만 전출 온 사람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뭐 수원이나 이런데, 네. 도농복합이나 면지역이나 읍지역에서 온 사람은 또 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각지대 부분이 체크가 돼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인구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기농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우리 기왕인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의 정착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청년 정책은 조금 시급히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모든 기농기촌이나 인구정책이 우리 지역 활력가에서는 다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를 들면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유출 인구에 대해서 제가 추진을 자꾸 우리 과장님이 유입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들어오는 거에 신경 써서 둘이 나가는 거는 큰 문제거든요. 지역 활력 추진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려 있게, 그러니까 집도끼부터 챙기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활력 추진단은 하동 미래의 100년을 보면 정말 소중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활력 추진단 중에서 인구정대 추진위원회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이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책 발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발굴하고 이제 뭐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조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그 다음에 뭐 기타 각종 시책, 또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 따른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통합할지 하는 부분. 또 그게 이제 되면은 그쪽 법에서 또 명시해 놓은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바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년직이 7분이고 위촉직이 13분인데 인구정대 추진위원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장님 당년직과 위촉직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강희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삶 쪽에 인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 인구를 본다면 하고, 22년도 하고 984명이 지금 감해졌다 했는데, 저희들이 선거하기 전 2022년 6월 1일 이전만 해도 43,114명이라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기준을 해서, 2022년 6월 1일 이전하고, 현재하고 해보니까 649명이고, 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보니까 335명이라 해요. 그러면 984명이 감해졌을 때는 어떤 전출 나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해진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 예,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출생은 뭐 아시는 대로 작년에 100명을 못 채웠습니다. 98명, 12월까지 98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 전출이 많이 있는데 전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농기촌 해갖고 이제 들어오는 또 전입자가 있는데 전출 인구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전출은 주로 직장에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학생 때문에 혹시 뭐 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또 전출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농기촌 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전입 왔다, 계시다가 전출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을 원인 파악을 좀 하려고 이리 저희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시스템상에 체크를 하거나 뭐 연락처라도 체크를 하고 이리 해보려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법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구체적인 인구 내용은- 감안거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 예. 일반 직장인 전출, 예,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 예.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또 예. 학생이 얼마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학교 갔는지 이런 파악은 지금 안 되는 꼴이네요. 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뭐 별도로 없는데 아마 이제 행정과 쪽에 보면은 뭐 대학 전입생이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뭐 숫자 정도는 아마 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하동에서 또 이제 가정과는 아니지만은 맹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폐합이 되기 위해서는 맹문 학교를 이제 가정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구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움은 학부형들한테도 다음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도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된다서 여론조사 좀 해서 통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역할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예,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김민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2021년부터 현재까지 군금고 협력사업비 예상 필요성 내용과 사용 내역을 관련 부서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고, 박희선 의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인구정대 추진위원회 위원 이촉 현황을 2023년 2월 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한력추진단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진행하실 거죠? 그래. 그러면 이거 한마디 이건 빼고 하시죠. 그냥 필요 없는 거 앞에는 기본적인 현황이니까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님들이 그리 하신다면 이메일 날리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의원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님 입장에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 회의를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에서 정책 방향, 기본 현황, 민선 8기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2023년 주요 업무 개혁과 공약 추진 사항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2024년 주요 업무 개혁과 공약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그렇게네, 보고를 받도록 하세요. 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보고를 받아야죠. 보고를. 그렇게 추진, 지금 이게 공약 추진 사항하고 공약 사항은 지금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는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거, 여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평소 기획예산 업무에 많은 관심 주시는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문화 확립입니다. 이 시책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열린 군수실에 양방향 소통 게시판인 군민 제안란을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군민 열린 토론회 정례화 등을 통해서 투명한 군정 운영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책 발굴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및 또 정책 동향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자문단, 하동다음 연구에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큰 줄기예산 확보 능력을 비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39회 국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국민체육대회 경연제 개최 계획에 의고 올해는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이지만은 세계차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기념식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동군 BI 제작 추진입니다. 잦은 BI 교체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하동군 BI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공모 추진 중인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그 하동군 BI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공모에 응모한 숫자는 슬로건이 412건, 브랜드 디자인이 32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동미래 100년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수립된 계획이 변화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선 8기 역점 사업 등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군정의 주요 용역의 발주 사항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3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하동군 위원회 일제 정비입니다. 동사항은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항으로서 올해 중 5개 이상 위촉된 인원을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이내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 예산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은 우리 군정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올해 500억 원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모사업 사전 점검 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았던 사항으로 국도비에 매칭되는 군비가 가다하거나 예산 대비 군민 편익 정진이 낮은 공모사업을 응모 제한하여 추진 중입니다. 5억 이상은 공모사업 사전 심의에, 100억 이상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공모 여부의 적정성을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투명하고 폭넓은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집행은 특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가감히 조정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최신 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SNS 등 최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은 군정 홍보의 필수 요소입니다. 유튜브, SNS 기자단, 각종 이벤트 등을 활용하는 신군정 홍보 전략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 청렴도 향상 특별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6일 우리군 청렴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전년과 같이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올해는 청렴 1등급 회복을 위해 청렴도 향상의 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3년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수감자는 편리하고 감사자는 집중감사가 가능하도록 수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감사 기간을 1, 2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 환부를 도려내는 시스템 감사 체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송,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소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고문변호사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민원의 쟁점화를 예방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가보자고 운영입니다.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체, 소상공인,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불일치, 근거 없는 규제 등 자치 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 법규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이고 정확한 자치 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공 추진 지원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엑스포를 위해서 조직이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행사장 외부의 홍보, 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추진사항입니다. 과소한 공약사항은 군정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하동군 정책자문단 운영과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 2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개는 하는 거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알고 왔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소통, 공감, 배려하는 열린 의정으로 하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초석을 위한 조직 및 인사 운영입니다. 그 이행 방안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민선 8기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통 변화를 통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세계차 엑스포 기간에 하동에서 개최하여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일시는 5월 11일이며 사업비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계차 엑스포 관광과 차와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업무가 다원화, 다양화됨에 따라 민행사상 소송권이 빈번하여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소송 방어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적 관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우리 군 적용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 도출 기회 마련을 위하여 기회를 마련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워라밸 행복 일터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초과 근무 간행을 줄이고 업무 시간 중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조직 문화 조성으로 업무와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으로 연계하는 일터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 감축 우수 부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업무 고층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통 변화 활력을 위한 직원 화합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 내 세대 갈등 해소와 경직된 분위기 및 개인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특색 있고 참신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6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군의원님, 공무직 등 980여 명입니다. 내용은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복지포인트 3종입니다. 기본 포인트는 전년 6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여 75만 원입니다. 14페이지 홈페이지 맞춤 비서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에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동으로 문자 발송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노화로 호환이 불가피한 시스템과 성능이 저하된 기기를 교체하여 행정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학교 및 학생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직기에 제공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5천 규모로 연면적 3,150평방미터의 평생학습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 4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도서 열람기능 및 자료실 1층을 추가하여 5층으로 계획하게 되어 사업비는 부지 매입이 포함 150여 원입니다. 사업 여건과 활성화 방안,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아이에서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애 주기별 강좌를 운영하여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와 운영 장소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과 역할 수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 부족으로 주말과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강좌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휴일과 늦은 밤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인과 학생들도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동아리와 지역민들에게 학습 모임에 필요한 공간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움과 학습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지역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한 타 지역에서 우리군 평생학습관을 찾아오는 질 높은 평생학습관 교육 문화타워를 건립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실시 등 업무 추진을 통해 202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보고서로 평생학습 재지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비전 수립 및 사업 추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차와 함께하는 학습 나눔 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평생학습 성과 공유 행사를 엑스포 행사 기간에 개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입니다. 20페이지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생애 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정보망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및 어르신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하동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학력 인구 감소 및 농어촌 교육 격차 심화 등으로 교육 경쟁력 악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민선 8기 추진 공약입니다. 24페이지 읍면 이동군수실 및 주민소통 화상 회의실 설치 운영입니다. 공약 목표는 읍면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소통 기반 행정 중심 행정을 실시하고 주민과의 화상회의 개최로 국민 주도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년도에 금성면, 북천면, 양보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이동군수실을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읍면전 보고회를 마치고 3월부터 계획 수립하여 지속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에게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 맞춤형 맹문학교를 육성하는 공약입니다. 공약 목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교육 지원, 미래교육을 통한 하동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동교육 발전 방안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을 지원하며 메타버스 학습 연계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규모의 학교 및 지역 맞춤형 맹문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학교 통폐합 등 교육 혁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여론 형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와 지속 협의하고 민간 주도 맹문 학교 육성위원회를 발족하여 하반기에는 특정 학교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건립은 앞부분 주요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동 아카데미 공약입니다. 이 공약도 앞부분의 주요 업무보고와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국민과 군의원님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동군이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른 신청,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17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규모가 150억 정도로 당초 우리가 100억에서 50억이 늘었습니다. 아까 정한 이유가 1층을 더 한 개층을 더 올린다고 해. 예.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앞으로 더. 지금 현재 건축비가 더 추가되고 지금 연약지반이라서 그 부지 조성을 하는 지반 조성비가 조금 더 추가되어 15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 계획 및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 용역 계획 때 한 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총 사업비를 한 번 더 산출해 보고자 하는데 목표는 지금 150억 원으로 사업비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기본 구상 용역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 사업비도 포함됩니다. 그래,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가 1개월 전에 그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우리가 들었어요, 설명을. 그런데 갑자기 50% 증가한 것은 그 일반적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을 관장하는 부서가 행정과죠? 맞습니다. 예. 거기 23년 엑스포가 이제 한 90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4일 전인지 뭐 그럴 거라고 기억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차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동의 차, 예. 뭐 이런 걸로 해서 혹시 그 교육을 시킬 예정이 있거나 교육시킬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소금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하동은 특히 녹차 엑스포도 있고 녹차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엑스포를 치르는 데는
민간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죠. 주도적으로 관여하는데 네. 공무원들이 이게 하동열차를 조금은 알아야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아야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게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네. 집합교육이란다든지 뭐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예, 답변하시는 거 수렴해서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중간 하단에서 이리 보면은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에 1인당 10만 원 돼 있네요. 네, 예. 과장님 혹시 그 올해부터 다음에 입학할 그 학생 수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 있나요? 아, 없으시다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2021년에 조례를 해서 2022년 1월 달에 그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20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학생이 입학 학생 수는 147명입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학생 그 입학 축하금을 10만 원 할 때 예, 예. 처음이니까 한번 10만 원 해보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좀 인상을 하자 이래 했고 네, 예. 또 작년에 제가 할 때 10만 원 아니라 15만 원 정도 인상을 했으면 예. 좋겠다.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산 편성에는 지금 1,500만 원 돼 있는데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우리가 뭘 말하는 게 예.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또 비전이자 이렇게 하면서 이리 커가는 제일 학생들한테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네. 우리 평생학습관 지금 부지 이게 지금 평수가 아까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부지는 4,474평방미터입니다. 4,300 4,473평방미터입니다. 그럼 평수로 지금 한 300 몇십 평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앞에 그 다른 공원이라든지 앞에 뭐 주차장 이런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안에 다 포함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군유지 한 필지하고 그 나머지 답 세 필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매입해놓은 합법한 거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놓은 게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 예, 예. 그 외에 넘지에 지금 부지가 예? 그 외에 세 필지는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지역해야 되지. 예, 예. 그럼 대충 그 세 필지 뭐 몇 평 정도 됩니까? 세 필지 지금 제가 평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가감정 결과 한 30억 정도 부지 매입이 부지 매입이 30억. 예, 예. 30억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어, 30억이 몇 평 정도가 지금 30억이 대충 모릅니까? 뭐 몇 평 정도인지. 평당 지금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800, 900만 원. 예, 예. 800, 900만 원 정도. 아닌가? 계산을 좀. 그럼 선생님 이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을 6월 달에 하고 11월 달 실시 설계 용역이 돼가는데 부지 매입을 원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거는 뭐 강제 부지 매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부지 매입을 원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님, 잠깐 이거 1,200평 정도로 해서 하니까 30억이니까 제가 평당 1200 가격을 평. 잘못, 평방미터 평당으로 잘못 말씀드린, 좀 가격 단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단가가 얼마 정도라고 그러네요. 평수가 지금 몇 평 정도 매입을 할 평수가 몇 평 정도라고 해요?
4,473평방미터는 전체고. 한 여기 전체고 지금 1,3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00평 정도. 예예. 매입해야 될 부지가 예. 예예. 그럼 1,300평을 지금 3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이제 부지 그런게 이걸 만약에 매입을 못하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재 예, 우리 계획이? 옆에 네. 군청서 옆에 네. 그 부지 보상이 안 돼서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았는데 네.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고 안 될 경우에 마지막 방안으로 수용 재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할 텐데 예.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네. 외에도 잘 모르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오픈해 공개해가지고 네, 이런 예.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끔 국민들도 예, 예. 궁금증 해소도 좀 시켜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짓지 마라 소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예. 짓에 어떤 오픈을 시켜놓고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해가면서 잘 지으면 좋지. 예, 예. 이런 걸 다 우리도 원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숨겨져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예.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예. 항상 이런 걸 오픈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들은 항상 소통을 좀 해주시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대체 방안을 잘 강구를 해서 네, 예. 사업이 실패하지 진행하는데 문제 없도록 네, 예. 그리 각별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고를 좀 잘 해주시기를 예,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23쪽 민선 8기 공약 추진 사업에 행정해 보니까 읍면 이동 군수실 및 주민 소통 화상 회의실 설치. 예,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우리 강원숙 과장님 또 우리 실가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 군수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지금 군수님이 이동 군수실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동 군수실의 일정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2월 중순부터 읍면증 보고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읍면증 보고회 마치지는 대로 일정을 계획해서 3월 달부터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하는 애는 안 나왔어. 그 자료는 필요가 없어. 다음에 나오면 좀. 주민 행복과 소관 업무를 듣기 전에 과장님 앉으세요, 자리에. 지금 방금 미침식에 업무 보고를 놔놓고 간다는 말이 듣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에서 업무 보고가 중요합니까? 강변단체 회장 위치임식이 중요합니까? 갔다 왔습니까? 그래도 그런 말이 안 나와야지. 지금 다음 시간에 업무 보고를 놔놓고 그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제 회기 중에는 이장 회의도 못 가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이소. 예, 이양호 주민행복부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행복과장 이하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이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민선 8기 공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6개, 역점 사업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동복지 소통 및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은둔행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자원 발굴, 복지 상담 등을 하동복지 톡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장 하동단 복지 박람회 및 자원봉사 한마당 개최입니다. 복지 박람회 및 자원봉사 한마당 행사를 통해 간내, 남녀노소 및 복지, 의료,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가 함께 어울려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현장 종사자와 봉사자를 격려하고 학교, 복지관 등 각종 시설 이용자들이 평소 배운 실력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전시하여 자긍심 고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5월 엑스포 기간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체험하는 부스 운영 경비 등의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박람회를 함으로써 기관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간 자원 발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입니다. 1인 단독 세대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에 어려움이 있어 장례용품, 장례 차량,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 지원으로 상부 상조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단강박 의심가구 지원입니다. 읍면에 취약계층을 방문하면 재단강박 의심가구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재단강박 가구를 발굴하여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동행 행복지표 개발 사업입니다. 하동 군민만의 행복 정도,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행복지표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하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동행 행복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방안을 도출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 만들기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우수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새로운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사업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02억 3,716만 3천원으로 5,063세대 6,928명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하동 국민 행복지수 향상과 빈곤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85억 9,744만 6천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1,972명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의료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등으로 의료비용 부담 경감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거주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6,857만 6천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기술 습득 등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 및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능 나눔 페스티벌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날과 장애인 주간 기념 행사 기간에 장애인의 그림, 공예,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작품 전시 재능 나눔 페스티벌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능 발견과 자신감 향상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노인장애인 조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4,359만 8천원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이용에 취약한 민단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을 운영하여 복지관 사업 홍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896만 8천원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IoT 센서, 인공지능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을 통해서 119와 연계 상시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정석 케어 지원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복지 사역지대에 없는 하동 만들기를 위한 우리 이웃 찾기 한 걸음 더 플러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검침원, 생활지원사, 읍내 지역사회협의체위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가정방문 중에 인지한 복지사학지대 주민의 위기사항 제보 등으로 복지사학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사학지대에 없는 하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 및 적정성 확인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등 13개 사업, 복지 대상자 및 부영 업무자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근로 의무,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신규 조사, 확인 조사 등 14종류의 적정성 확인 조사로 수급자의 신뢰성 확보와 부정수 예방 등 수급권자별 맞춤형 복지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역동적인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11개 기관과 국제 자매 우호도시 발전 연맹 10개 기관과의 상호 교류로 2023년 하동 방문회를 운영하여 하동 세계차 엑스포 기간 중에 하동에 초청하여 하동 문화체험, 하동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추진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공약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및 지원센터 설치 및 하동행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기 내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투자 계획은 총 17억 6,400만원으로 센터 운영 5억 6,400만원, 장애인 일자리 12억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치권은 구 소유 건물 내에 센터를 설치하여 다변화된 장애인 통합복지 서비스 컨트롤 역할 수행으로 장애인 복지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행 장애인 일자리 발굴 추진으로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의 장애인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행복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현 의원님 발언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현 의원입니다. 그 25페이지 찾아가는 노인 장애인 복지 운영에서 사업들을 보면은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운영비는 아닐 테고 어떤 예산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용하는 대상자 한 2,600여 명이 됩니다. 그 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옥종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외곽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 못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현지 읍면에 방문해서 복지회관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이제 하루 이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다시 정리해서 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희망 복지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동 그 복지관 운영하는 이 내용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알파상 종합복지관 현재 그 명칭으로 되어 있는 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내에 있는 예산입니다. 운영 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 운영에서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 유용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복지관 예산 내에서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전용을 있습니다. 했네요. 이제 전용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동복지관 해가지고 이제 별도 예산을 나눠놓은 건 아닙니다. 예산을 나눠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이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거네요. 이제 총 예산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이성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섬진강 사랑의 집. 예. 예, 섬진강 사랑의 집은 어떤 시설입니까? 우리 그 장애인 그 거주 시설입니다. 예. 어느 정도 중증의 장애인까지 이렇게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지금 현재는 1, 2급 이제 옛날 등급을 치면은 1, 2급 지금을 치면 이제 심한 장애인이 지금 거주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하로 이제 두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계시는 분 한두 명 정도 지금 연령이 초과해도 지금 계속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입소자 중에서 사실은 이제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분들을 심층 관리를 이제 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이제 우리 생활관리사 이분들이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용시설로서 거주시설로서 안전한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질문을 드린 것이 사랑의 집에 이렇게 입소를 시킬 때에는 도저히 가족이 이렇게 정말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맡기는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보면 그곳에 입소를 됐다가 입소를 또 이렇게 거부당하고 퇴소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입소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진주 지역의 늘사랑 복지재단이나 또 한마음의 집 이런 곳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은 퇴소를 한 그런 상태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벅찬 그런 이제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좀 양성해가지고 예. 어떤 게 어떤 식으로 감당이 많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군이 좀 이렇게 우리 군 안에 있는 군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우고 이렇게 퇴소를 시키려고 또 할 때는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25쪽 가장 아까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은 우리 사업비 19억 4,300만 원에서 3천만 원 해가지고 그 내에서 3천만 원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관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아,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하동의 목도. 예.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그 복지관 이용하고 싶은데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을 한답니다. 예. 근데 업에 같은 경우는 택시를 뭐 4천, 5천 타고 걸어 다녀도 되는데 거기서는 하동까지 복지관까지 걸어오기가 상당히 멉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계속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우리 복지관에서 그 하는 이동 저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 목도 구통 이렇게 한 바퀴만 돌고 그다음에 그 공항으로 오면 되거든요. 그래 버스를 그 목도까지 좀 오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계속 했거든요. 저희들 선거 다닐 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 이제 그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지금 현재 어느 시점 되면 아마 그 부분은 그 구간을 예. 다시 조정할 아, 걸로. 차량은 우리 그 복지관이 그 차량 그 소속이라도 또 건설가에서 또 예, 그걸 해야 그렇습니다. 되네요. 예. 그럼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저도 나중에 건설가 얘기하겠지만 예. 계속 협의를 해서 어차피 그 주민들을 위한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도 그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협의를 해주십시오.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 예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항구관을 가지고 이제 그 하기가 어려운지 이제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하면 운행 그런 부분은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차량이 세대 갖고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치?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당초에는 우리 그 복지회관에서 그 관리를 했는데 세대의 차량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세대한데 저희들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인데 예. 그 굳이 그 동네 한 번 돈다 해서 그게 어려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그 의식구 쪽에 우리 그 육동적인 국내외 교류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매도시가 우리 의회하고는 중국 장가계하고 장구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2024년 하동 방문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자매 5도시를 초청 대상자가 돼 있는데 예. 지금 코로나가 완전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가 중국발로 인해서 했다 하는데 중국에 그 계시는 분들 초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또 오시겠는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세계적인 사람들이 올 건데 사실 우려가 됩니다. 예. 예, 초청을 하는 건 좋고 오시는 건 좋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또 혹시나 전파가 또 심해지면 어쩌나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그런데 예.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중국에 계시는 우리 그 자매도시한테 또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엑스포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그 자매 도시 세 군데에서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매 도시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서 오고 싶다고 먼저 이렇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지? 예, 그래서 지금 인원이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이제 세계 이제 자매 도시에서 한 30명 정도 각각 예를 들어서 이제 장구시에서 10명, 장자재시 10명, 징다우시에서 10명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이 말하면 또 그 나라에서 또 가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 안전관리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의원님들 그 가족정책과 보고받고 식사하도록 하고
갔다 와서 질의하면 되겠지. 예. 다음은 가족정책과 서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인성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러가지고. 네, 가족정책과장 백인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수당 지급입니다. 기존 법인과 지자체 직영 노인복지시설에만 도비 지원으로 지급되던 종사자 수당을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노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 수당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1명이 16명의 독거 노인을 담당하여 1일 4가구 이상 가정방문을 하여 안부 확인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개 센터에서 사업 수행 중이며 대상자는 1,344명입니다. 수행 인력은 90명이며 활동수당 1인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입니다. 옥정면 청룡리 일원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꿈나무 행복키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700만원이며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육아 환경이 개선되고 아동청소년의 여가 문화활동 공간이 마련되어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개소에 2억입니다. 현재 하동업 진교면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제공기간 모집 공고 중이며 2월 중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소를 지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하동센터 놀이터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동읍 비파리 313번지 하동 구역사 플랫폼 부지 일원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권역 실외 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우리 동네 신기한 놀이터 조성입니다. 활용 가능한 놀이터에 아이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개소씩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6개소에 6억 원입니다. 2023년 대상지 2개소에 대하여 2월 중 선정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는 시책 추진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이며 이주여성 자긍심 높이기, 하동아의 꿈 키우기, 하동 다 어울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5월에 함께하는 온가족 한마당 사업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장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린이날 부부의 날 기념 하동 온가족 한마음 행사를 진행하여 행복한 가정 운영과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총 8개 공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 9,3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관 분원 설치입니다. 도시건축가에서 추진 중인 진교면 행복센터 건립 후에 시설 내에 노인복지관 분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공 일정에 맞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입니다. 하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회계 업무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동형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 경로당 경로복지관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복지 네트워크 누리마을 조성입니다. 복지 네트워크 누리마을은 거주, 건강,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10명 내의 노인복지형 공동주거 공간입니다. 올해 누리마을 조성을 위해 예산은 8천만 원이며 2월 중 누리마을 수요조사 및 사업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35페이지 전국 어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8페이지 꿈나무 행복힘센터 건립원 주요 업무 계획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40페이지 청소년 문화카드 제공입니다. 13세부터 18세 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0만원 문화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례 개정 등 2024년 시행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